어제 국회 과방위가 열렸는데 이준석이 과방이죠. 이준석이 출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저런 게 어떻게 국회의원이냐. 퇴장시켜라.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좀 정신이 온전치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정신이 온전하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국힘당의 조경태 의원은 이준석을 가리켜서 술 마시고 운전대에 앉아있는 꼴이다. 그렇게 비난했는데 그건 점잖게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파란불에 가야 되고 빨간불에 서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지나갈 때 멈춰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미친 거 아닙니까? 왜 미쳤냐? 어제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어제 그 송기현 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가세요. 이 자리에 좋습니다. 우리 회의를 우리 이진석 의원님 TV라면서 생방송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집단 린치라는 썸네일을 걸고 지금 유튜브 생방송 하고 있는데 네? 누가 중계하고 있습니까? 이진석 의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본인 유튜브 이준석 의원실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집단 린치라고 썸네일을 미리 달아가지고 여기 이진석 의원 그 보좌진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 지금 설명을 반대편에 있을 거. 나가서 하세요. 개인 방송은. 아예 말할 자격 없는 사람이 말하지 마세요. 어디 국회 상임위에 아니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을 아까 뭐 집단 폭력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집단 린치, 예. 민주당 집단 린치 시작하기도 전에 썸네일을 저렇게 올린 거예요. 나 오늘 가면은 집단 린치 다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면 돌파 이렇게 바꾼 날지를 했는데, 아이 세상에 또 뭐 하나가 있냐면. 김현 의원 자리에 이렇게 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짓을 한 자가 누구냐? 이준석이 보좌관인데 그 보좌관이 어떤 자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야 또 이 자가 또 훌륭한 자더만 서부지법 폭동에 그걸 옹호했던 김해시 전 시의원 김위상이라는 자가 지금 이준석이 보좌관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도대체 지금 저런 자가 국회의원이고 저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우리 국회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수환 평론가님. 아 진짜 끼리끼리네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저희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국회 들어가면 저런 꼴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방송 때문에 만나는 보수 패널들이 이진숙 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그냥 대기실 안에서 저랑 나누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무슨 거창한 철학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구고 달성이고 거기에 지금 강성 지지층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입맛에 맞출지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생방 라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것도 자기가 어떻게 지금 비판을 받을지 뻔히 아는 거잖아요. 너무 영악하고 사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지금 국회 들어가면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한테 권력이 도움되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에 대한 공공복리나 이런 건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 겁니다. 저 사람 뽑아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그렇죠. 저런 사람은 공천을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공천을 준 행위, 공천이라는 게 뭐예요? 공적으로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한테 공천을 주고 이제 와서 같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좀 역겹고, 그리고 제가 저 라이브 방송 하는 거 알았으면 슈퍼챗 3만 원 쏜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서 있을 텐데. 아무튼 이게 뭐 부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라고 해야 되죠? 유튜브 라이브를 국회의원이 본인의 업무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의 업무 시간에.
참, 이거 뭐. 아니, 앞으로 상임위 때는 전부 라방 다 해가지고 다 하나씩 켜놓고 하지 뭐. 그러니까요. 이게 다 뭐. 유튜브 생중계하죠, 뭐, 각 의원들이. 이게 뭐 국민의 알 권리도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싶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언론 하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예. 뇌가 도파민에 쩔어진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뇌가 도파민에 쩔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보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때 그 기억 그때 뿜어졌던 도파민을 지금 계속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독님, 약을 좀 어떻게. 감독님 부탁 하나 해요. 마이크 한 번만 다시 내려주십시오. 정점조님, 대구 달성 시민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이런 개보다 못한 자를 뽑아준 지역민들도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어떻게 저런 자를 뽑습니까? 그런데 뽑아도 정말 그 지역 구민들을 모욕하는 짓을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자가 저질렀으면 엄하게 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보고 상당히 절망했어요. 국힘당의 달성 구원 의원들이 이진숙을 지금 제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국민의 선택을 짓밟지 마라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은요, 달성 구원에 이런 자만 있겠습니까만은 달성 구원은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짓밟은 게 누굽니까? 누가 지금 국민의 선택을 짓밟고 있냐고요. 국민들이 과방에 가가지고 저러다고 뽑아줬을까요? 잘 하다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 개인들, 거기에서 표를 준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해달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가가지고 자기 혼자 뜨겠다고 라이브 켜고 있으면 이게 국민들이 라이브 켜라고 표를 준 거예요? 누가 배신을 한 거냐, 누가. 아, 근데 저는 이진숙이 열었다고 하는 5.18 포럼이 무슨 학술 행사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술 행사냐, 술? 징계도 안 하던데, 거기에 나와서 발표자라고 한 이용훈이나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친일 식민사관에 찌든 인간들이고, 지금 거기서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그 극우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두환의 정통성을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정통성을 삼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통성이 지금 5.18로 깨져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5.18에 대한 5.18을 소요로 만든 다음에 우리의 보수의 정통성은 그거다. 그래서 이승만부터 시작하는 정통성이 면면이 이어오는 정당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이걸 학술 행사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성이라는 게 전두환 대통령 성격인 줄 아나? 아니, 그걸 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비서실장 했던 자도 나와가지고 뭐 전두환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해외여행 자유화도 그때부터 했고 이런 개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허화평은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조차도 허화평 이름도 올리기 싫어했던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지금 다시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권상님이요. 이진숙 혹시 개한테 물린 건 아닐까요? 그러셨는데 글쎄요. 개한테 물렸든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빵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진숙이 뭐라고 씹으렸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하루빨리 자진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깁니다. 진실의 시장에서 모든 기록으로 사상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민주주의지 지금 아닌 것은 입털막으로 해서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중대범죄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과방위 결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법 관련된 것에 대한 입장을 보겠어요. 부끄러워야지. 부끄러워야지. 집단 폭력입니다. 무슨 집단 폭력이야?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강요시켰는데 내보내야 됩니다.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우리 과방위는 허위 조작 정보,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와 대응을 담당하는 추모 상임위입니다. 저런 자리에 이진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건
정상이 아닌 거죠. 국회의원으로 제가 인정할 수도 없지만 저 자리에서 과방위의 대책을 논의하고 이진숙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당의 국힘 조경태 의원은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점잖게 비유한 거죠. 일단 들어보시죠. 이번에 무관하다는 그런 표현을 본인도 쓰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 대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무관하다면 왜 그런 행사를 개최했는지 거부파 인사들과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서 전두환에 대해 학살당한 사람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거부들의 말잔치에 판을 깔아준 게 누굽니까? 바로 이진숙 의원 자신이거든요. 네. 이진숙 의원의 변명, 주변 사람들의 변명은 결국은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5.18의 어떤 희생자분들과 그리고 또 국민들께 또 사과와 반성해야 되고요. 네네. 또 국회의원에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 점잖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이진숙의 주장을 옹호하는 거는요. 지난번에 개헌을 반대한 이유가 5.18 정신을 헌법조문에 수록하는 것 때문에 반대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이 들어가는데 5.18을 소유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학문의 자유, 토론의 자유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국회 가가지고 이진숙 사람 새끼 만나 하고 토론해도 돼요? 그렇게 그런 다음에 거죠. 내가 무슨 소리냐 이진숙을 성역화하냐 토론의 자유가 그렇죠. 있다 그럼 되냐고요. 저 불러주세요. 그게 중요한 건데 2004년이었나 미국에서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 저희 창조주의론하고 진화론하고 재판이 있었어요. 이 재판에서 창조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과학이고 우리도 토론의 자유가 있고 우리의 학문의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진화론만 배울 게 아니고 창조론도 다루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판 판결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학술 토론의 외형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외형적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결론은 목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냥 한 2,300보 양보해가지고 학술의 자유다. 그러면 주장과 반론과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네들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학술을 이야기하는 건 학술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요. 최근에 자꾸 이 극우 진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극우의 사회적 허들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이 허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랬으면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격한 반응이 우리 사회에서 나왔을 거거든요. 나와야 정상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무감하게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반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야, 아직 저렇게 해?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극우의 허들을 하나씩 낮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극우가 집권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한번 집권한 것 같은데. 윤석열은 극우조차도 안 되는 그냥 잡스러운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장동혁이 원하는 것도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낮추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계속 이걸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구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해요. 이런 식의. 리멤버 123님이요. 이진숙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다가 광주 시민들이 당했던 그대로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당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겁니다. 그러셨는데요. 사실은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참 아픈 얘기입니다. 저는 이진숙이 5.18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이 우리하고 동시대에 언론계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진숙과 같은 대학을 나온
또 제 기자 동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 5.18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절망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구 출신이죠. 전혀 모르더라고요. 알지를 못해요. 5.18이 무엇인지 그 실상 자체를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계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당시에는 대구 사람들이 나름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5.18을 전두환 일당이 저질러 놓고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술 취한 호남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을 공격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고 대구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광주에 가면 기름도 안 넣어준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구하고 광주를 막 갈라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은 5.18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명색이 기자라고 하는 자가 5.18이 뭔가를 몰라요. 그래서 참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진숙은 5.18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 더 나쁘다고 보는 게요. 자기가 종군 기자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공간 안에서 계속 취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아마 자기 기자 생활의 최대 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자로 살았다. 이걸 아마 자기 지금도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총과 포탄이 막 총탄과 포탄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거에 맞아가면서 거기에 또 피해 여성이나 약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당하는지를 다 피해를 입었는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5.18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무감하게 저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대한민국 의회에 흉기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지금 더 언제 시한폭탄 터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사람 이야기 합시다. 박정호 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앵커님, 무지했다면 불쌍히라도 여기지요. 저자는 알면서 반복하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에 악마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모두면 가르치면 돼요. 네. 모두면 알려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지적 게을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니죠.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인지적 게으름이라는 거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업데이트를 안 해요. 왜냐면, 그게 도파민 빠는데 유리하거든. 자기가 어떤 사실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진실에 다가가면, 자기가 거짓말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아무래도 인지적인 표현에 심리적 장벽이 하나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인지적 게으름을 피우면서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강한 소리만 내요. 그게 도파민을 빨기가 좋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개념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지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지성이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진숙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우월하고 똑똑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은 그게 곧 자기의 사고가 돼서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다 무시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동물이에요.